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유 없이 온몸이 찌뿌둥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마치 밤새 반일이라도 한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병원에 가서 비싼 돈 내고 검사를 받아보면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저 나이 탓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받아온 약이라고는 소화제 조금, 진통제 조금, 기껏해야 영양제 몇 알이 전부인 상황.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늙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기계가 녹슬듯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내 두 다리로 걷고 여행 다니며 사시는 90대 어르신들도 분명 계십니다. 도대체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사 먹었던 그 어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자연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치료제는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약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맨발 걷기, 의학 용어로 어신입니다. 아니 선생님, 맨발 걷기 그거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냥 흙 좀 밟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그 푹신하고 편안한 신발, 그리고 두꺼운 양말이 사실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는 절연체, 즉 전기를 차단하는 고무장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의학이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병이 90%가 바로 만성염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암이나 치매, 지긋지긋한 관절염,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까지 병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뿌리를 캐보면 그 시작은 전부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바로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전기적으로 양전하, 즉 플러스를 띠고 있어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미친 듯이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 땅덩어리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땅 속에는 무궁무진한 음전하, 즉 마이너스인 자유전자가 득실득실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는 그 0.1초의 짧은 순간 땅 속에 있던 음전하가 우리 몸으로 쫙 올라와서 몸속에 쌓인 나쁜 양전하인 활성산소를 만나 순식간에 중화시켜 버립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사라지는 원리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맨발 걷기 핵심 의학 원리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나가서 걸으세요 라는 뻔한 소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걷는다고 다 같은 걷기가 아닙니다. 엉터리로 걸으면 오히려 족저근막염 생기고 무릎 연골 다 나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이 피떡을 녹이고 염증을 싹 씻어내는 상위 1%의 맨발 걷기 황금 시행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환자분 중에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작년 봄쯤이었습니다.
72세 되시는 박모 아버님께서 따님의 부축을 받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얼굴빛이 정말 흑빛이었습니다.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소장님으로 평생을 치열하게 사셨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원인 모를 통증과 심각한 불면증 때문에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밤에 잠을 못 잔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을 못 자요. 자려고 누우면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는데 나는 정말 아파서 죽겠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매일 웁니다. 당시 아버님의 혈액 검사 기록을 살펴보니 정말 처참했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정상보다 10배나 높았고 혈당은 식후 300을 넘나들었습니다. 혈관 속에 끈적한 피떡이 가득 차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 손발이 차갑고 저린 건 당연했죠. 약봉지를 보니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위장약까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믿고 딱 3주만 뇌를 속여봅시다. 약은 드시던 대로 드시되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동네 뒷산 황토길로 가세요. 신발과 양말 다 벗으시고 딱 40분만 맨발로 땅을 밟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3주만 해보세요. 처음엔 화를 내셨습니다. 발 다치면 책임질 거냐? 더러워서 싫다 하셨죠? 하지만 따님의 간곡한 설득으로 억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한 지 딱 5일째 되는 날 따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어젯밤에 수면제도 안 드시고 6시간을 통잠을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시던 분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홍조가 돌더군요. 선생님, 내 발바닥에 불이 납니다. 따뜻한 피가 도는 게 느껴져요.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박 아버님은 그저 끊어졌던 지구와의 연결선을 다시 꽂았을 뿐입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꽂듯이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박 아버님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메모지 꺼내십시오. 그냥 대충 걷는 게 아닙니다. 효과를 10배, 100배로 만드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맨발 걷기 3대 원칙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장소의 비밀. 마른 땅 말고 이 땅을 찾아라. 바로 수분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전기는 물기가 있어야 통합니다. 마른 장작에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 젖은 나무에는 전기가 통하죠. 우리 몸과 땅 사이의 전자 이동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햇볕 쨍쨍 내리쬐는 바싹 마른 운동장을 걷고 오셔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땅이 말라 있으면 절연체나 다름없어서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잘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당은 바닷가 젖은 모래사장입니다.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는 전해질이라 전도율이 일반 흙길의 수백 배입니다. 아니, 우리 집 근처에 바다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다 있습니다. 동네 황토길이나 흙길을 걸으실 때 그냥 걷지 마시고 분무기를 하나 챙기십시오. 혹은 생수병 하나 들고 가세요. 내가 걸을 자리에 물을 살짝살짝 뿌리면서 걷거나 그게 눈치 보이신다면 물티슈로 내 발바닥을 촉촉하게 닦은 상태에서 걸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접지 효율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황토를 추천하는 이유는 황토 1g 속에 약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뱉어내는 효소와 황토의 벌집 구조가 우리 발바닥에 독소를 빨아들이는 스포 역할을 합니다. 즉 젖은 황토길, 이야말로 천연 종합병원이자 최고의 약국인 셈입니다. 비 오는 날 걷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만 미끄러울 수 있으니 비 그친 직후를 노리십시오. 그때가 바로 슈퍼워싱 타임입니다. 두 번째 원칙, 보행법의 비밀, 두꺼비 주법과 발가락 꼬집기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걷는 폼을 바꿔야 합니다. 운동화 신고 걷듯이 뒤꿈치부터 쾅쾅 찍으면서 빨리 걸으시면 3일도 못 가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포기하게 됩니다. 신발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깔창이 있지만 맨발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름하여 두꺼비 주법입니다. 두꺼비가 어떻게 갑니까? 엉금엉금 바닥을 느끼면서 가죠. 발을 들어서 쿵 찍는 게 아니라 발바닥 전체를 지면의 수평으로 내려놓듯이 지그시 눌러주며 걷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아치 부분이 스프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세요. 누가 보면 왜 저렇게 느리게 가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걸어야 발바닥에 26개 뼈와 근육들이 제자리를 찾고 척추가 바로 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더. 걸을 때 발가락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신발 속에서 꽁꽁 묶여있던 발가락을 쫙 펴서 마치 발가락으로 흙을 꼬집듯이 꽉 움켜쥐었다 폈다 하면서 걸으셔야 합니다. 이걸 발가락 가위바위보 보행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발가락 끝에는 뇌와 직결된 신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뇌, 나머지 발가락은 눈과 귀, 그리고 코와 연결되어 있죠. 발가락을 쫙 펴고 흙을 움켜쥐는 동작을 하면 뇌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치매 예방에 이보다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그냥 걷지 마시고 발가락으로 땅 따먹기 하듯이 꼼지락거리며 걸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원칙, 시간과 준비물이 비밀, 40분의 법칙과 소금물입니다. 세 번째, 도대체 언제,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저는 강력하게 아침 공복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햇살은 보약입니다. 이때 눈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발바닥으로 들어오는 땅의 기운이 만나면 밤의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예약 생산됩니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걷지 마시고 무조건 아침에 걸으세요. 시간은 최소 40분 이상입니다. 왜 40분이냐? 궁금하시죠? 미국 심장 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땅을 밟는 순간 적혈구 표면에 전하가 바뀌면서 엉겨 붙어 있던 피떡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돌고 완전히 맑아지는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평균 30분에서 40분입니다. 10분이나 20분 걷고 아 시원하다 하고 집에 가시면 라면 물만 끓이다가 가스 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나왔으니 40분은 진득하게 밟아주셔야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맹물 말고요. 천일염을 티스푼으로 반 개 정도 타서 짭짤하게 드세요. 우리 몸의 체액은 0.9%의 소금물입니다. 몸속의 전해질이 충분해야 땅에서 올라오는 전자가 머리끝까지 찌릿하게 잘 전달됩니다. 전선 연결해 놓고 스위치 안 켜면 소용없듯이 소금물이 바로 우리 몸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들어와서 발 씻을 때 제발 찬물로 씻지 마세요. 기껏 땅의 기운 받아서 혈관 다 열어놓고 혈액순환 시켜놨는데 찬물 끼얹으면 혈관이 놀라서 확 쪼그라듭니다. 효과도로 아미타불 됩니다. 귀찮아도 꼭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 발바닥에 보습크림 듬뿍 발라서 갈라지지 않게 관리해 주십시오. 발바닥 각질 틈으로 세균 들어가면 봉화지겸 걸립니다. 이것까지가 운동의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당장 신발장으로 달려가시는 분들 잠깐만 제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산삼도 안 맞는 사람에게는 독초가 됩니다. 맨발 걷기 절대로 조심해야 할 분들 딱 정해드립니다. 첫째, 당뇨발이 진행된 분들은 절개 금물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말초신경이 무뎌져서 발바닥에 유리가 박히거나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피가 난해하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서 상처가 썩어 들어가 궤양이 되고 심하면 절단까지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맨발보다는 바닥이 얇은 어싱 신발이나 양말을 신고 하시는 걸 권합니다. 둘째, 파상풍 주사 안 맞으신 분들입니다. 흙에는 파상풍균이나 각종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 분들은 작은 상처로도 파상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 가면 저렴하게 맞을 수 있고 한 번 맞으면 10년 갑니다. 이거 안 맞으셨으면 맨발 걷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셋째, 추운 겨울철이나 새벽입니다. 혈관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특히 고혈압 있으신 어르신들, 발 시려운 거 꾹 참고 억지로 걷다가 혈관 수축돼서 뇌졸중 올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하는 접지 제품을 활용하시거나 날이 풀린 낮 시간에 양말 바닥을 오려내고 걷는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무리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고 자학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신발을 벗는 순간 자연이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냥 벗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핵심 3가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립니다. 장소는 마른 땅 말고 젖은 황토나 물 뿌린 땅을 밟아라. 방법은 두꺼비처럼 천천히 발가락으로 흙을 꼬집으며 40분 이상 걸어라. 필수는 나가기 전 소금물 한 잔, 걷고 나서 따뜻한 물 조교, 그리고 파상풍 주사는 필수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인디언들은 병이 나면 숲으로 가서 며칠 묵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고무 밑창 신발을 신고 땅과의 연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정전기가 쌓이고 염증이 쌓여서 아픈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공원, 뒷산 그리고 화단, 그 모든 곳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무료 종합병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딱 3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무게가 달라지고 찌뿌둥하던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반드시 체험하실 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아이고 나 죽겠다 소리 대신 나 오늘 맨발 걷기 하고 와서 기운이 넘친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멋진 어르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은 늘려드렸으리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무릎 아프고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 한번 누르는 것이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펄펄 끓는 활력을 되찾아 줄 더 강력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맨발로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